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생이 꼬일 뻔했던 여자입니다. 대체 결혼이 뭐길래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중에서 하나뿐인 내세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남의 집 기둥 빼오면 그 집안이 다 쫓아온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한 사건이었어요. 결혼할 때 정신 못 차리면 인생이 어떻게 꼬이게 되는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남일녀 중에 장녀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들수록 무의식 중에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고,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회사에서 깜짝 놀라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엄마는 다리에 금이 가서 며칠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 아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빙판길에서 미끄러졌는데 잘못 넘어져서 뼈에 금이 갔다지 뭐야. 그러니까 내가 눈 온 다음 날엔 주머니에 손 넣지 말라고 했잖아. 아휴, 너도 늙어봐. 바람만 불어도 뼈가 시린데 손을 내놓고 어떻게 걸어가. 엄마 몸조리나 잘하고 있어. 집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30 초반이었던 저는 엄마가 다리를 다치면서 갑자기 집안일을 도맡게 됐어요. 따로 독립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채웠습니다. 아침은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아버지 때문에 평소보다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의 노력에도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침이 이게 뭐야? 국도 없고 반찬만 꺼낸 거야? 나도 출근해야 되니까 당분간만 이렇게 드세요. 엄만 병원에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는데? 아빠, 엄마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이럴 땐 그냥 좀 쉬게 해드리자. 집안일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밖에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힘들지. 아빠, 집안일도 다 힘들어.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딨어. 집안일, 회사일 다 힘들지. 엄마가 병원에서 몸조리만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 집에서 아버지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마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그러다 금요일 저녁 남동생이 갑자기 옷이 없어졌다며 온 집안을 뒤지더니 저를 보면서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나 운동할 때 입는 옷 못 봤어? 내가 너 운동할 때 입는 옷이 뭔 줄 알아. 상의는 파란색이고 하의는 하얀색 반바지 있잖아. 내일 아침에 축구하러 갈 때 입어야 되는데 그거 어딨지? 빨래통에 있던데? 뭐? 아이, 그건 왜 세탁기 안 돌렸어? 내일 점심에 한꺼번에 빨래하려고 했지. 그럼 난 내일 뭐 입고 가라고. 누나 오늘 일찍 왔으면 세탁기 좀 돌려놓지 그랬어. 뭐? 집안일에 내일이 어딨어? 너야말로 서른이 코앞인데 아직도 빨래 안 돼 있다고 화내는 게 정상이야? 어? 너 평소에도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했지? 남동생은 제가 따져 묻자 더 이상 대답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철없이 화를 내는 남동생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너 엄마 태어나고 집에 왔는데도 이런 식이면 집에서 내쫓을 줄 알아. 그동안 저도 집에서는 잠만 자고 나가서 엄마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던 엄마는 늘 가족들의 뒤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지내셨던 겁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성인이 된 후로 제가 더 부모님을 챙겨드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식인 제가 아무리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큰 사랑을 따라잡을 수는 없더군요. 그 후 퇴원한 엄마가 집에 오셨을 때 저와 남동생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동생과 같이 10만 원씩 모아서 20만 원을 엄마한테 드리며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이거 우리 생활비. 그동안 독립도 안 하고 너무 오래 엄마 손 빌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 너희가 생활비 준다고?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몰랐는데 생각보다 엄마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라도 생활비 드리고 살게.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내가 너희한테 생활비를 다 받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치지 말고 우리 잘 살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가끔 다치는 것도 괜찮구만. 백날 떠들어도 안 듣더니 너희 둘이 이렇게 바뀐 거 봐.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유, 알겠어, 알겠어. 저는 그때 가족이 다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가족이 같이 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알게 모르게 서로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녀로서 집안에서 더 어른스럽게 중심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보통 남자가 더 늦게 철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저는 남동생한테 잔소리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등산을 가고 싶다고 하시길래 저는 남동생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주말에 아버지랑 등산 가자. 내가 왜? 누나가 가. 난 주말이라 쉴래. 야, 넌 아버지가 언제까지 건강하실 것 같아? 조금이라도 체력이 있으실 때 좋은 구경도 하시고 가고 싶은 곳도 가셔야지. 우리가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아, 진짜 귀찮은데. 너 어릴 때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래. 네가 동물원에 동물 보러 가고 싶다고 해서 주말에 아버지가 우리 데리고 동물원 갔었지? 그때도 아버지 회사 다니셨는데 주말에 얼마나 쉬고 싶으셨겠어. 근데 넌 아버지랑 산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유, 알겠어. 뭘 또 옛날 얘기까지 꺼내. 갈게, 가. 진작에 그렇게 말했어야지. 내일 일찍 일어나. 저는 그렇게 남동생을 데리고 아버지와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버지는 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야, 주말 아침에 너희들이랑 산에 오니까 공기가 다르네. 너희들 어릴 땐 내가 공원이며 놀이동산 데리고 다녔었는데 이젠 너희가 날 데리고 좋은 구경 시켜주네. 이 아빠가 늙긴 늙었나 보다. 그때 저는 산 정상에서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던 남동생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남동생을 보더니 어이없는 목소리로 소리치셨어요. 상훈아, 이리 와. 넌 젊은 놈이 이 정도의 숨을 헐떡거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안 힘드세요? 이 정도는 거뜬하다. 넌 임마 축구 동호회도 나가는 놈이 이 정도에 쓰러져? 평평한 땅에서 뛰는 거랑 산은 달라요. 앞으로 우리 아들 데리고 산 좀 다녀야겠네. 저렇게 부실해서의 원 누가 데려가겠어? 네? 산을 또요? 그래. 앞으로 한 달에 2번씩 아빠랑 산에 가자. 남동생은 아버지의 말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참 기뻤어요. 제가 결혼이 늦어지고 있었지만 집에서 절 재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누굴 만나려 하지 않고 인연이 있다면 만나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한 기회로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소개팅으로 첫눈에 반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첫눈에 반한 사람은 악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 그때 남편한테 첫눈에 반했었어요. 첫 만남의 남편은 수줍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주류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업팀이요? 그럼 엄청 사람도 많이 만나고 바쁘시겠어요? 아니에요. 사원일 땐 요령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요령이 생겨서 그런지 사람 대하는 것도 쉽고 일도 수월해졌어요. 아, 저는 오늘 동학 씨가 엄청 부끄러워하시길래 영업팀 일을 어떻게 하나 궁금했어요. 제가 일할 땐 괜찮은데 꼭 소개팅만 나오면 수줍음을 타서요. 제가 원래는 엄청 남자다운 성격인데 미인분 앞에선 꼭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미인이요? 생각보다 말씀 잘하시네요. 저는 남편의 개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용기 낸 말장난에 분위기는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말도 잘하고 리드할 줄 아는 남편에게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저는 남자다운 남편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연애가 6개월쯤 됐을 무렵 저는 남편한테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절대 외박을 안 한다는 거였죠. 지방으로 놀러 가려고 해도 남편은 늘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혼자서 못 주무셔. 뭐? 지금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그냥 여행 가기 싫으면 싫다고 해. 괜한 어머님 핑계 대지 말고. 진짜야. 우리 아버지가 나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후로 엄마가 불안이 심해져서 혼자서 집에 못 계셔. 내가 외동이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이해가 가면서도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20살도 아니고 30 중반 넘어서 만난 사이에 이런 상황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당시 아버님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도 가정적이고 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부모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 결혼해서 어떻게 할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홀로 계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결혼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 2년 차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된 겁니다. 절 처음 본 시모는 반갑게 절 맞이해 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 어서 와요. 혜진 씨라고 했죠? 나 정말 너무 궁금했는데 우리 아들이 꽁꽁 숨겨두던 이제야 보여주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아주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아. 내가 딸이 없어서 그런가 꼭 딸 같아서 너무 예쁘네. 저를 보자마자 딸 같다면서 예쁘게 봐주시는 시모를 보면서 안심했습니다. 시작이 좋아서 그 후로 계속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시모는 저한테 신이 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동아기가 갈비찜을 엄청 좋아해서 해봤는데 어때요? 혜진 씨도 갈비찜 좋아해요? 네, 전 고기는 다 잘 먹습니다. 다행이네. 동아기도 다 잘 먹는 편인데 유독 갈비찜을 좋아하더라고. 근데 혜진 씨는 우리 동아기 어디가 좋아? 네? 저요? 남자답고 착하고 듬직해서요. 어디가 좋냐고 하면 자동으로 나와야지. 고민해야 대답이 나와? 이상하네. 그냥 나이 차서 급하게 결혼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농담이야, 농담. 난 우리 아들이 엄청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혜진 씨 보기엔 아닌가 봐. 잘생겼죠. 제 취향이니까 만나는 거죠. 그래, 우리 아들이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서 어디서 빠지지 않는다니까. 이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아들만 보면 왜 장가를 안 보내냐고 엄청 궁금해했어. 근데 우리 아들이 눈이 좀 높아. 혜진 씨 복 받은 줄 알아. 우리 아들 아무나 만나는 애 아니야. 저는 시모의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남편이 키도 크고 남자다운 편이지만 엄청 잘생긴 미남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오로지 남편 칭찬하기 바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런 시모를 말리면서 민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저 민망해요. 왜? 이 엄마 눈엔 우리 아들이 미남인데. 아휴, 누가 들으면 욕해요. 왜? 누가 욕을 해? 나오라고 해. 엄마가 가만 안 둘 거야. 시모의 반응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중재하니까 크게 이상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그저 남편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구나 생각했거든요. 그 후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보셨고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래서 상견례도 하면서 분위기는 훈훈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축가를 시모가 한다는 거였답니다. 정말 다른 결혼식에서는 본 적이 없던 광경이었지만 시모가 축가를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날 저는 수많은 하객 앞에서 축하보다 어이없는 웃음소리를 더 많이 들었어요. 보통 결혼식은 신부가 더 많이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결혼식에서 183cm에 80kg가 넘는 거구의 남편이 신랑 입장을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객들은 웃으면서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신랑이 왜 저렇게 울어? 어디 팔려가는 거야? 신부가 한성격 하나? 신랑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 같은데? 결혼식에서 이런 소리를 들은 신부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더 웃겼던 건 혼주석에 앉아있던 어머님이 정말 이런 소리를 내면서 우셨어요. 아이고, 우리 동학이, 우리 아들. 신부 부모보다 더 우는 신랑 어머니를 보면서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부 입장하면서 눈물 범벅이 된 남편을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나란히 섰을 때 남편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울어. 초상 났어? 나 장가 가면 우리 엄마 혼자 외로우시겠지?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 되잖아. 그만 울어. 저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달래려고 노력했어요. 겨우 남편을 진정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축가를 부르시겠다던 시모의 선곡이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노래를 부른 줄 아십니까? 바로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였어요. 진짜 딸도 아니고 아들 장가 보내는 시모가 저 노래를 고른 게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시모를 보면서 남편은 그야말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게 결혼식인지 초상난 집인지 모를 정도로 두 모자가 엄청 우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하객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 순간이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모가 혼자서 키운 외아들이라서 장가를 보내는 게 그만큼 슬플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겨우겨우 결혼식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더니 신혼여행을 떠나려는데 또 난관에 부딪혔어요. 바로 시모가 저희를 배웅하겠다고 공항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저희 신혼여행은 제주도였는데 시모는 전쟁터에 아들 보내듯 울먹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조심해서 잘 다녀와. 엄마, 저희 신혼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동아가 너 엄마랑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떨어지는 거지? 엄마 나 없이 혼자서 있을 수 있겠어? 무섭지 않아? 괜찮아. 엄마가 꾹 참아볼게. 그러니까 넌 몸 조심해서 잘 다녀와. 음식 잘 챙겨 먹고. 걱정 마. 5박 6일 시간 금방 가. 걱정 마, 엄마. 그래, 우리 아들. 엄마랑 한번 안아보자. 저는 포옹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두 사람을 떼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비행기 시간이 다 됐어요. 이만 갈게요. 그래, 네가 우리 아들 좀 잘 챙겨줘. 네네, 걱정 마시고 어서 가세요. 끝까지 아들 걱정뿐인 시모 때문에 걱정 말라고 하면서 시모를 돌려보냈어요. 정말 누가 보면 남편과 제가 전쟁터라도 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꿈같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제주도 너무 좋다. 공기도 맑은 것 같아. 아, 좋다. 그냥 그렇네. 제주도도 한국인데 뭐가 다르다고. 저는 산통 깨는 남편의 말에 김이 샜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주도 첫 번째 일정이었던 협재해수욕장에서 남편은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와
바닷가로 갔을 때 저는 남편한테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자, 웃어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아, 싫어. 사진 안 찍을래. 왜? 사진 싫어? 그럼 우리 물놀이 하자. 여기 물 완전 깨끗하다. 자자, 가자. 혼자 들어가. 나 물 싫어해. 나 수영 못하는 거 알잖아. 당신 대체 왜 그래? 신혼여행 오자마자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불만 있으면 말을 해. 몰라. 오늘 좀 기분이 그래. 그냥 우리 숙소 가서 일찍 쉬자. 나 피곤해. 그러면서 남편은 정말 한 30분도 안 돼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남편은 숙소로 들어가기 전 근처 편의점에 술을 사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혼자 술을 퍼붓다가 울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정말 힘들게 키워주셨어. 근데 아까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가슴이 무너지더라. 내가 정말 결혼을 잘한 건지 모르겠어. 이제 우리 엄만 정말 혼자 남겨줬는데 이제 떨어져서 어떻게 사시지? 신혼여행 첫날 술을 마시고 시모 걱정을 하는 남편이 황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답답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당신 마마보이야? 당신도 이제 성인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외국 나가 살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영영 못 볼 사람처럼 울고 있어. 당신은 몰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나도 당신 마음 다 알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수록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술 적당히 마셔. 저는 남편이 속상해하길래 혼자서 생각 정리할 시간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시모였습니다. 스피커 통화를 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낱낱이 듣게 됐어요. 엄마, 저녁 먹었어? 아들.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신혼여행 재미없어? 엄마가 없으니까 재미없어. 지금 엄마가 혼자서 울고 있을까봐 마음이 너무 힘들다. 동아가, 엄마도 네 생각이 나서 밥이 안 넘어간다. 정말?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 엄마 그러지 말고 제주도 와서 나랑 같이 놀까? 제주도 여행 안 온 지 오래됐잖아. 내가 비행기표 해줄 테니까 같이 와서 신나게 놀자. 그래야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우리 아들, 이 엄마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내일 아침에 비행기 탈 수 있게 표 사둘게. 그러니까 어서 짐 챙겨. 저는 남편의 통화를 듣고 기겁했어요. 하지만 둘이 통화 중이라서 제가 마음대로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가 끊기자마자 남편을 보고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우리 신혼여행 온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어머님을 부른다고? 그게 무슨 신혼여행이야. 효도여행이지. 여보, 우리 엄마 혼자서 나 힘들게 키워주신 분이야. 그동안 해외여행은커녕 제주도 여행도 제대로 못 가보셨어. 근데 내가 여기서 혼자서 어떻게 재밌게 놀아. 그럼 나랑 상의라도 했었어야지. 당신이야말로 이런 사람이었어? 그동안 어른 위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네. 난 무조건 엄마 모실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오히려 저를 다그치는 남편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로 남편은 11시 비행기표를 시모한테 사준 거예요. 결국 다음날 저는 제주공항으로 시모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꼭 이상 가족이 상봉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들! 애틋하게 부르면서 서로 부둥켜 안더니 둘이 볼에 뽀뽀까지 하는 걸 보고 저는 기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시모는 저한테 시선도 안 주고 캐리어만 노룩 패스하더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거나 받아라. 그러더니 시선은 오로지 남편만 보면서 목소리가 돌변하더니 남편한테 다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차 어딨어? 가자. 우리 재밌게 수영하고 밥 먹으러 가자. 시모는 캐리어만 저한테 맡기고 남편 팔짱을 끼더니
빠르게 둘이 걸어갔습니다. 이게 신혼여행인지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모랑 협재해수욕장에 갔을 때 저는 시모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60 중반 정도 된 시모가 완전 비키니 같은 수영복을 챙겨온 거예요. 그러더니 입이 떡 벌어진 절 보면서 시모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왜? 나 몸매 좋지? 내 나이 때 나 정도 몸매 되는 사람 없어. 이래서 여장 관리가 중요하다니까. 넌 이제 30대 후반밖에 안 됐으면서 비키니도 못 입어? 그러니까 그놈의 뱃살 좀 미리미리 관리를 했었어야지. 우리 아들은 뭘 보고 너랑 결혼했대? 네? 어머니 말 좀 심하신 거 아니세요? 어머, 내가 말이 심했나? 농담이야, 농담. 그걸 가지고 또 뭘 그렇게 정색까지 하면서 반응을 하니? 시모는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꼭 저런 식이었어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 더 황당하게 만든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물은 무서워서 못 간다던 남편이 튜브까지 들고 바다에 들어가 신나게 수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 순간 저는 남편한테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절 보고 즐겁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도 들어와. 됐어. 어머님이랑 놀아. 그래? 그럼 그럴까? 근데 여러분 같으면 제가 수영할 맛이 났겠습니까? 전 화가 나서 남편한테 시모랑 놀라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제 말에 웃으면서 시모와 물장난을 치는 걸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신혼여행이 이렇게 최악의 여행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그러다 물놀이를 끝낸 남편과 시모가 저한테 오더니 남편이 뻔뻔한 목소리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갈치조림 식당 알아봤어? 우리 엄마 갈치 좋아한다고 했잖아. 내가 그거 알아볼 시간이 어디 있었어. 당신이 밤에 갑자기 결정해서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오신 거잖아. 뭐? 그럼 여기 멀뚱히 앉아서 뭐 했어? 엄마 오셨는데 며느리로서 가까운 데 예약을 했었어야지. 뻔뻔한 남편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시모가 한술 더 뜨면서 말하는 겁니다. 얘가 진짜 뭘 모르네. 행동이 빠릿빠릿해야 예쁨 받고 사는 건데 네 와이프는 틀렸다 얘. 저는 정말 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때까지는 시모보다 남편한테 화가 더 많이 난 상태였죠. 두 눈은 남편 눈을 향하고 있었고 눈짓으로 저는 남편한테 이런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신 이따 두고 봐. 주먹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시모가 있으니까 일단은 참았어요. 급하게 유명한 연예인들도 다녀갔다는 맛집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과 시모가 대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갈치조림에다가 밥까지 비벼 먹으며 둘이 아주 싹싹 긁어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님들도 많은데 시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유, 이게 뭐야? 가시, 목에 가시. 뭐? 가시? 엄마, 자, 김치. 얼른 이거 먹으면 넘어갈 거야. 빨리 물도 마시고 자. 남편은 놀라서 시모한테 이것저것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시모를 초조하게 바라보던 저한테 갑자기 시모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 이 꼴 만들려고 여기 일부러 데리고 온 거지? 네? 제가요? 요즘 가시 없는 갈치조림 파는 식당도 많다는데 왜 굳이 여기로 온 거야? 나 한번 당해봐라 하고 여기 온 거잖아. 맛집이라더니 살다 이렇게 맛없는 갈치조림은 내 평생 처음이다. 진짜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오자마자 밥 2공기에다 갈치조림 바닥까지 다 비운 시모가 목에 가시 걸렸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너무 억울해서 시모를 보고 말했어요. 어머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방금까지 맛있다면서 밥 2공기나 드셨잖아요. 그리고 가시 없는 갈치조림 파는 식당 알았으면 거기로 갔으면 될 일이잖아요. 그래도 전 어머님 생각해서 찾아온 건데 며느리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애미한테 눈 부릅뜨고 대드는 거야?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내가 살겠니? 이게 지금 며느리 눈치 보는 어머님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거죠? 저도 정말 막가볼까요? 여인이고 뭐고 다 접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목이 너무 아파서 그랬어. 됐냐? 여기까지 왔는데 꼭 여행 접어야겠다는 말을 해야겠어? 시모는 제주도 여행은 더 하고 싶었는지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지옥 같았던 제주도 여행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일정이 정방폭포로 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저는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주도의 정방폭포 가보셨습니까? 거기가 되게 바위가 많은 곳이라 발 한번 내디디면 조심해야만 해요. 그런데 시모가 거기 폭포 바로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며 남편과 같이 포즈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태연하게 말했어요. 나랑 우리 아들이랑 여기서 사진 좀 찍어줘. 자자. 네, 그럼 거기 서보세요. 자, 김치. 뭐야, 벌써 찍었어? 제대로 안 찍어? 핸드폰 이리 좀 줘봐. 시모는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사진을 확인하고 저한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진이 이게 뭐야? 제대로 좀 찍어봐. 여기 다 완전 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찍는 것 좀 봐. 다들 요령껏 잘 찍잖아. 그놈의 사진이 뭐라고 시모는 자꾸 제대로 찍으라면서 성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끝내려고 카메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폭포 아래가 다 바위였던 곳이라 저는 사진을 찍다가 휴대폰을 들고 그만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그 순간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볼 줄 알았던 남편이 상상도 못한 말을 저한테 먼저 내뱉는 겁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휴대폰 물에 빠질 뻔했잖아. 뭐? 당신 지금 내가 아니라 이 휴대폰을 걱정하는 거야? 나보다 지금 이 휴대폰이 먼저야? 아니, 내가 말했잖아. 오랜만에 엄마랑 제주도까지 왔는데 기껏 찍은 사진 날리면 아까워서 그렇지. 어차피 남는 건 사진뿐인데 사진 다 날려먹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뭐라고? 내가 그걸 왜 책임져야 되는데? 엄마랑 내 사진을 당신이 날려먹었으니까 당신이 당연히 책임져야지. 뭐? 엄마랑 내 사진? 당신 지금 이 여행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지금 신혼여행이야. 잊었어? 그리고 내가 무슨 여행 가이드인 줄 알아? 기왕 엄마 오셨는데 좋게 다닐 수 없어? 우린 젊어서 또 올 수 있지만 우리 엄만 아니잖아. 안 그래도 무릎도 안 좋으신데 내년엔 혼자서 걷는 것도 힘들 수도 있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나랑 상의했어야지. 당신도 나랑 상의 없이 어머니 모시고 왔으니까 이 휴대폰에 있는 사진 내가 다 지워볼까? 어? 어차피 망친 여행인데 사진 다 날려볼까? 여보, 뭐 하는 거야? 진짜 지울 거 아니지?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내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데 내가 뭐 못할 것 같아? 일단 진정해. 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사진은 지우지 마. 나 정말 엄마랑 찍은 사진이 없어서 그래. 당신 지금 계속 나한테 실수하고 있는 거 알아? 나 정말 한계를 넘어서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행동 똑바로 해. 지금 당신이 챙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 똑바로 파악하라고. 당신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기왕 온 거 재밌게 다니자.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사과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모도 눈치가 보였는지 절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 풀어. 내가 정말 제주도 와서 신나서 그랬어. 좀 자제하마.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연히 신혼여행이니까 자제 좀 해주세요. 그래, 알겠어. 시모와 남편한테 참다 못해 화를 내니까 그제야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유난스런 두 사람이 잠잠해졌겠습니까? 저는 다음 날 섭지코지로 말을 타러 갔다가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어요. 신혼부부가 말을 같이 타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시모가 딱 붙어서 말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말 타기를 도와주는 직원분이 절 보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드님이랑 정말 친하시네요. 보통 딸들이랑 타던데 어머님께서 아드님이랑 말을 타시네요. 네? 딸이요? 아, 따님 아니셨어요? 저는 저 사람 와이프예요. 아, 정말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 가족인 줄 알았어요. 자녀분들이 어머님 모시고 여행 온 줄 알았네요. 저는 그 직원분의 말에 화도 안 났습니다. 정말 남이 보면 어머니 모시고 여행 온 효도 여행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숙소는 따로 잡고 같이 자겠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차오르는 화를 억누르면서 겨우겨우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망의 우도에서 저는 뒷목을 잡고 만 겁니다. 우도는 제주도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네 번째 숙소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투어를 나섰죠. 그때 시모는 자전거를 빌려 타고 어떤 콧노래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이온 음료 광고 노래를 입으로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모는 잔뜩 신난 얼굴로 말하셨어요. 라라라라라라라. 아유, 좋다. 나 완전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야. 진짜 무슨 이온 음료 CF라도 찍는 사람처럼 포즈를 잡더니 절 보면서 시모가 소리쳤습니다. 예, 어서 사진 찍어. 바람 불잖아. 지금이야. 저놈의 사진 찍으란 소리에 저는 이골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몇 장 찍고 나니까 시모는 남편을 보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 너무 행복해. 꼭 우리 아들이랑 둘이 신혼여행 온 것 같다. 엄마만 기쁘면 됐어. 우리 엄마가 좋아하니까 나도 기분 좋다. 진짜 극성 맞은 두 사람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이러니 제가 여행 내내 즐거웠겠습니까? 저는 제주도 풍경이고 뭐고 그냥 숙소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사진 기사도 아니고 시모 사진만 찍으니까 저는 당연히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일정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시모가 숙소 앞에서 저한테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있잖아. 오늘이 제주도 마지막 날인데 내가 우리 아들이랑 숙소 같이 쓰면 안 될까? 네가 작은 방 쓰고 침대 2개 있는 방은 나랑 우리 아들이 쓸게. 지금까진 네가 우리 아들하고 잤으니까 여행 마지막 날엔 우리 둘이 대화 좀 하게 해줘라. 여기 오니까 옛날 얘기도 하고 싶고 아들한테 해줄 얘기도 있어서 그래. 너 이해하지? 저는 시모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예약한 방이 한 방에는 침대가 2개였고 다른 한 방은 침대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시모가 자기는 아들이랑 쓰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신혼여행까지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방을 같이 쓰겠다뇨. 그때 저는 시모와 남편 사이에 제가 잘못 끼인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복수를 결심하고 시모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아드님 데려가세요. 정말? 아유, 역시 넌 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애초에 제가 미리 아드님을 어머니께 양보할 걸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제 발등 제가 찍었네요.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해. 앞으로 네가 좀 조심하면 되지. 네, 그럼 얼른 가서 쉬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도 놀란 목소리로 저한테 말하더군요.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서울 가서 진짜 당신한테 잘할게. 그래, 서울 가서 보자. 얼른 가. 저는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시간을 만들어주고 무슨 복수를 결심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 혼자서 서울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때 남편과 시모 사이에서 평생 힘들게 살 것 같아 저는 헤어질 결심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5일 만에 헤어질 결심할 정도면 얼마나 심했는지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도에서 혼자 첫 배를 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저는 두 사람의 신발을 다 버리고 왔답니다. 저의 소심한 복수였어요. 그렇게 전 배를 타고 나와 혼자 공항으로 가서 미리 예매해둔 티켓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안 받으려다가 저는 전화를 받아봤어요. 당신 일어났어? 우리 엄마 모닝커피 마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근처 카페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간단한 샌드위치 좀 사다 줄 수 있어? 아니, 안 되겠는데? 뭐? 당신 아직도 자는 거야? 모닝커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엄마면 네가 가서 사와. 왜 나한테 시키고 난리야? 뭐? 당신 왜 그래? 지금 말이 좀 심하잖아. 말이 심해?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참았지? 나 지금 제주공항이야. 마음 같아선 네 머리채 다 뜯어놓고 오고 싶은데 겨우 참고 여기까지 왔어. 뭐? 공항이라고? 혼자 거기서 뭐해? 당신 어딘데? 진짜야? 남편 놈은 놀라서 소리치더니 신발장으로 달려간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전화에 대고 중얼거리더군요. 어? 뭐야? 신발 어디 갔지? 그거 쫓아올까봐 내가 버렸어. 뭐?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찍혀서 힘들게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냐? 이 마마보이야.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거니까 평생 네 엄마 옆에서 찡찡거리면서 살아. 알겠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행하는 거라고. 야, 그럼 난 신혼여행은 뭐 몇 번이고 있는 여행이니? 그리고 어머님도 날 진짜 며느리로 생각했다면 제주도까지 오지도 않았어.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 신혼여행에 쫓아오냐? 남들이 들으면 너랑 네 엄마 다 욕해. 알기나 해? 아니지. 애초에 그걸 알았으면 제주도까지 엄마를 부르지도 않았겠지. 네가 40 초반이 되도록 결혼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넌 나이만 먹고 머리만 컸지. 아직 정신 연령은 엄마한테 찡찡거리는 초딩이야, 초딩. 뭐? 지금 너 말 다 했어? 아니, 내가 할 말 다 하면 너 오늘 귀에서 피나. 내가 이 정도 하고 끝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헤어지면 끝이야. 넌 평생 네 엄마랑 벽에 똥칠할 때까지 둘이 살아. 알겠어? 괜히 결혼하겠다고 엄한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평생 둘이 살라고. 여보, 헤어진다니.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내 마음대로 헤어진다. 왜? 넌 네 마음대로 네 엄마 선택했잖아. 나도 내 마음대로 너랑 헤어질 거야. 이 찌질한 놈아. 평생 엄마 치마폭에서 살아라. 끊어. 여보, 잠깐만. 진짜 마지막으로. 또 뭔데? 빌어도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글쎄 이 찌질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찍은 엄마랑 내 사진 좀 보내줘. 아, 진짜 끝까지 진상이다. 그래, 내가 아주 예쁘게 보정해서 보내줄게. 알겠냐? 다신 전화하지 마. 전 그렇게 전화를 끊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혼집에서 짐을 다 싸서 친정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진에서 얼굴을 다 자르고 몸만 남은 사진에다가 찌질이 못나니 낙서를 해서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해서 그놈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남의 사진에 뭐 하는 짓이야? 너 고소한다? 고소해. 뭘로 고소할 건데? 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 문제 있어? 그러게 부탁할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야지. 잘 됐네. 둘이 사진 더 찍고 더 놀다 오던지. 와, 진짜 너 무섭다 무서워. 내가 너한테 당한 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야. 차라리 네 본성 제대로 보여줘서 그건 고맙네. 평생 마마보이로 살아라 이 찌질아. 끊어. 저는 그렇게 결혼식 후 5일 만에 결혼을 엎어버렸어요. 처음에 저희 엄마는 저의 선택에 깜짝 놀라셨지만 자세한 사건을 들으신 엄마는 노발대발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감히 내 귀한 딸을 병풍 취급해? 그런 집구석은 나도 싫다. 잘했어 우리 딸. 화끈한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제 선택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 후회 가득한 전화를 걸어온 그놈 전화에 대고
저는 확실하게 소리쳤어요. 조상신이 도와서 지옥 구덩이를 나왔는데 내 발로 다시 그 집에 갈 것 같아? 내 평생에서 너랑 헤어진 게 내가 제일 잘한 일이야. 알겠냐? 내가 잘못했어. 정말 진지하게 다시 생각 좀 해줘. 나도 이제 독립해야지. 야, 몸만 독립한다고 독립이냐? 넌 정신 상태부터가 글러먹었어. 평생 엄마 옆에서 애처럼 살아. 남의 집 귀한 딸 괴롭히지 말고 다시 너랑 볼 일 없으니까 끊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매몰차게 끊고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1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소름이 돋네요. 그래도 그 이후로 저는 다 잊고 취미도 즐기면서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보인다고 할 정도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찼다고 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게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이 먹고 몸만 컸다고 해서 진정한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도 참된 어른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였답니다. 정말 성숙한 어른이라면 나이에 맞게 생각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마음에만 휩쓸린다면 그거야말로 초등학생 아닙니까? 정말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이 혼자서 독립할 수 있게 놔주는 법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부디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